한국 몇 페이지입니까? 244페이지. 244페이지고 판소노트는 48페이지입니다. 자, 그럼 소유권 취득인데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은 두 사람이 합의 플러스 이전 등기가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게 법률행위로 취득하는 방법이고, 자, 그 다음에 법률 규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밑에다가 무슨 취득되어 있습니까? 원시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시 취득.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시 취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 앞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고 한 달 뒤에 또 합니다. 아시죠? 한 달 뒤에 또 합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선의 취득. 그 다음에 취득시효. 그 다음에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네 번째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매장물 발견.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첨부. 여기 있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핵심이 이제 취득시효인데 일단 요거는 나중에 보기로 하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첨부 있죠? 자, 그러면 요런 것들을 이제 자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요 내용이 이제 책에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244페이지 가면은 소유권의 취득의 원인에 대해서는 법률행위의 경우 줄 거 놓고 1번, 법률 규정에 의한 경우 2번 줄 거 놓고 2번.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244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있습니다.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양갈로 이번에 법률 규정의 소유권 취득의 원인에는 245조 이하 규정, 시효취득, 시효취득이 다른 말로 취득시효 같은 말입니다. 앞뒤로 바꿔놨을 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취득시효나 시효취득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선의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합, 가공을 합쳐서 첨부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취득 효과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44페이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취득시효를 보기 전에 저 뒤로 갔어. 뭐부터 본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냐면은 저 어디 있습니까? 저 뒤로 갔네. 부합, 첨부. 없네요. 어디 갔노? 못 찾겠노? 없네요. 일단은 255 선의취득만 나오네. 그거 없네. 무주물 선점이 없네요. 자, 일단 그 나중에 무주물 창고에만 나와 있습니까? 255페이지? 207페이지. 아, 맞네요. 창고 왔으면 나왔네. 자, 봅시다. 그러면 창고만 봅시다. 자, 근데 시험 지문에 한 번씩 나오니까 봅시다. 자, 먼저 무주물 선점 252조 있습니까? 네. 무주물 선점돼 있죠? 네. 자, 252조 보시면 1항 무주의 동산을 소유해서, 자, 여기서 핵심이 동산이에요. 부동산은 된다 안 된다? 선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동산을 소유이사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됩니다. 소유의사가 뭡니까? 자주 점유로 점유했을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얘기고, 2항 가면은 무주의 부동산은 뭐랍니까? 국유로 한다. 국유. 그 다음에 3항 야생하는 동물을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 동물도 다시 야생 상태로 돌아가면 뭐가 된다고? 무주물. 그럼 물고기 잡아가지고 내가 뭡니까? 물고기는 무주물이잖아요. 동산이죠. 잡았습니다. 무슨 취득입니까? 원시 취득이나. 다시 놔주면은 다시 무주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그 다음에 253조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입니다. 유실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서 공고 후 몇 개월입니까? 현관펜 6개월입니다. 자,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몇 개월입니까? 유실물 습득은
유실물 습득은 몇 개월이다?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유실물은 몇 개월이다? 6개월이죠. 아시겠죠? 몇 개월이라고? 6개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기억해야 되니까. 유실물 습득은 몇 개월이다? 6개월. 이게 주택가자 시험에 2년 전에 나왔었어요. 시험에. 아시겠죠? 1년으로 나왔거든. 그 전에 1년이었는데 6개월 바뀌었어요. 매장물 발견은 몇 년일까? 1년. 어떻게 알았어? 적을까요? 매장물 발견 1년. 오케이? 네, 됐죠? 매장물 발견 몇 년이다? 1년. 그러면 틀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없죠. 절대 없습니다. 이 틀리면 우리 학생이 아닌 거야. 우리 학생이 아니야. 아시겠죠? 유실물 습득은 몇 개월이다? 6개월. 매장물 발견은 1년. 됐죠? 됐어요. 축하드립니다. 이제 해결해 드렸어요, 제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공부하고 난 다음에 6개월 동안 소유자 나타날 때 취득합니까, 아닙니까? 하고 매장물 발견은 몇 년입니까? 1년입니다. 1년. 자, 그래서 요런 내용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볼게요. 253조가 유실물 습득은 몇 개월이 포인트입니까? 6월. 자, 그 다음에 매장물 발견은 1년이죠. 매장물은 법률이 정한 바에서 공고 후 몇 년? 1년입니다. 1년 내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가 발견자가 뭡니까? 절반에서 취득한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내용이냐? 여기 토지 소유자가 갑인데 을이 매장물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 내가 발견했으니까 내 거다 할 거고 얘가 내 땅이니까 내 거다 하겠죠. 이 둘이 싸우니까 민법이 적용이 되는 거야. 개인 간에는 어떻게 된다고? 반반씩이다. 절반에서 취득을 한다. 일명 공유입니다. 옆에다 공유. 아시겠죠? 이게 매장물인데 문화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국가가 보상해 주잖아. 보상금도 반반 가져가는 거야. 그 둘이 싸운다. 여러분이 공유적 자격이 땄어요. 그럼 뭐라 합니까? 막 싸우면 가서 뭐니까 야, 앉아봐, 앉아봐. 매장 발견했지? 발견자고. 네 땅이지? 그래, 반반이야. 그런 게 어딘데? 법에 있다. 법중 못 외워도 민법에 있다. 아시겠죠? 알겠어요? 보상금도 어떻게 한다고? 반반.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는 거 아셔야 돼. 싸우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해결해 줘야 돼? 여러분이 해결해 줘야 돼. 아시겠죠? 진짜 크게 싸우면 판사한테 가지만 개인적으로 싸울 때 되면 민법 법조문 들이대면서 이렇게 돼요. 그럼 기억이 안 나면 찾아볼게. 법에 있다 그거. 수업은 배웠잖아. 법에 있다는 거 알죠? 그거 찾아보면 있다고. 아시겠죠?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갔어요. 자, 255조가 이제 뭐냐면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학술기획 고고학적이다. 이러면 뭐 되는다? 문화재입니다. 자, 1항 볼게요. 학술기획 고고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해서 동산 부동산은 문화재를 뭡니까? 불문하고 국유를 한다. 문화재는 뭐가 된다고? 국유를 한다 이 말입니다. 2항. 그럼 국가 가져가잖아. 학술기획 고고의 중요한 자료가 되는 물건의 경우 발견자 및 매장물에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국가에게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누가 가져갔어요? 국가 가져가잖아.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는데 옆에 적어놓으세요. 직권이만큼 준다고. 직권이만큼 줘요. 아시 진짜입니다. 직권이만큼 줍니다. 농담이에요. 적지 마. 촌스럽게. 응? 자, 진짜 저거 너무 순수한 거 아니야? 자, 순수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네, 됐어. 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 학습에 이어놨는데 요런 지문들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유실물 습득은 몇 월이라고? 6월. 이거 우리 학생 절대 안 틀려요. 매장 발견은 1년. 됐죠? 이래가 틀리기만 틀려봐라 진짜. 자, 그랬어요. 자,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실물 습득, 무주물 선점 이건 설명했잖아.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무주물 선점은 뭐랬습니까? 대학교 갔을 때 우리 선배들 얘기하지. 신입생 여학생들을 무주물이라 하고 선점하면 무슨 취득합니까? 원시 취득. 밖에 있는 저희 와이프가 무주물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뭐 했습니까? 선점.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아시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선배들도 전부 다 됩니까? 교양 수업을 어디로 들었습니까? 식품영양학과, 가정관리학과 이런데 거기 가서 진짜 전부 다 우리 선배들 보면 전부 다 뭡니까? 전부 다 저 형수님들이 전부 다 어딥니까? 식품영양학과, 가정관리학과. 예?
법학과에는 여학생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예, 법학과에 그렇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어요. 그럼 유심물 습득은 뭐냐면은 한번 실현당한 아가씨를 유심물이라고 불렀어요. 아시겠죠? 네. 예, 그러면 이 학생이 이제 다시 이제 뭡니까? 다시 옛날 오빠한테 찾아갈 수 있거든. 그래서 몇 개월 동안 지켜봐야 된다? 6개월 동안 지켜보고 소유자 나타나지 않으면 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시력이다? 원시지. 매장물 발견은 1학년 때 조금 못생기고 좀 그렇게 했지만 살 빼고 예뻐졌다 그러면 매장물 발견했다 그래. 다시 1년 동안 지켜봐야 돼. 그거 보고 다시 돌아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지켜보고 공원 상태를 유지하면은 내가 취득한다 이 말이야. 매장물 발견.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선배가 이렇게 하니까는 기억이 계속 남는 거야. 무슨 알겠죠? 무슨 취득이다? 원시. 이렇게 취득하는 전부 다 뭐라고요? 원시 취득입니다. 아시겠죠? 네. 요건 참고사항 그냥 듣고 치우세요. 아시겠죠? 네. 근데 우리 그 나가는데 저희 저 부원장 보고 이제 뭡니까? 무주물 선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부동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가만 꼬시기도 쉬웠겠죠? 얼마나 쫓아다니면서 내가 꼬시겠어 처음에. 동산이니까. 무슨 일 이해 못하는 것 같은데? 아마 가자는 쫓아다니면서 처음에 그 했잖아요. 자, 갑시다. 됐어요? 그래서 뭐만 된다고? 무주물은 동산만 돼. 부동산은 국유입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257페이지 첨부 있죠? 네. 자, 첨부는 첫 번째 줄 것이고 첨부는 뭐예요? 붙이는 걸 첨부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뭡니까? 메일로 첨부 파일 보내 이렇게 하잖아요. 네. 붙여서 보내라는 게 첨부 파일입니다. 붙이는 파일.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밑에 가면 붙이는 방법이 부화, 호나, 가공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첨부의 효과 가서, 첨부의 효과. 260조 다 있죠? 네. 전 4조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전 4조 규정에서 동산 소유권이 소멸할 때는 동산을 목적한 다른 권리도 당연히 소멸하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 2항. 동산의 소유자가 합성물, 혼합물 또는 가공물의 단독 소유자가 될 때는 전환 권리는 합성물, 혼합물, 가공물에 존속하고 공유자가 된 때는 뭡니까? 지분을 존속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전 6조 규정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부당 이득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보상 청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 몰라도 됩니다. 밑에 가서 이제 부합 가는데 부합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앞에서 했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토지에 토지 소유자가 있는데 나무를 심은 사람이 을입니다. 그러면 나무는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나무 동산이잖아요. 모르겠으면 아파트 다 지어갈 때 트럭에 나무 싣고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움직여 안 움직여? 동산이잖아. 아시겠죠? 나무는 빼가지고 옮길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 나무를 심었다. 부동산에 나무를 심었다. 동산을 부합시켰을 때는 어떻게 된다고? 이 나무 소유자는 부동산 소유자께 된다. 이 말이죠. 이 법에 있습니다. 동산과 부동산을 부합시켰을 때는 부동산 소유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무슨 말 알겠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그래서 갑니다. 258페이지 돼 있습니까? 네. 자, 그래서 부합에 의의돼 있죠. 의의돼 있습니까? 자, 이 보는데 예컨대 나무 있잖아. 예컨대 세 번째. 갑 소유 임야에 을이 무단으로 수목을 식지했다. 나무 심었다 이거죠. 네. 그럼 누가 취득한다고?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권 취득한다. 그 말 했던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밑에 가서 부동산의 부합입니다. 자, 밑에 볼게요. 256조. 부동산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 이 물건이 밑에다가 동산정으로 지고 부동산에 동산을 부합시키면 그 동산의 소유권을 뭐 한다고?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 권원에서 보속시킬 때는 그러하지 않는다. 주권이고 부합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런 내용을 했어요. 소유권 할 때 여기가 임대차 계약을 맞춰가지고 임차인이야. 그러면 임차인이 나무를 심으면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권원 없이 나무 심으면 누구 겁니까? 부동산 소유자가 토지 임야 소유자께 갖게 되고 권원을 가지고 나무 심으면 이거 누구다? 임차인께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밑으로 가서요. 요건 보세요. 피부합물은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이 되고 이건 뭐야? 밑에 토지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부합물에 대한 다수설은 동산의 하나나 예외도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부동산일 때 뭡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건물에 증축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자, 건물을 증축하는 경우. 여기에 한 층을 이렇게 증축해가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맞나요? 네, 증축하는 경우. 자, 그러면 부동산에도 부합 부분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부합합니다. 증축했을 때.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자, 밑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한다 돼 있죠, 그게. 니은번에 원칙이 뭐예요? 동산이 하나지만 부동산도 판례가 된다 안 된다? 된다. 뭐야? 증축 부분. 증축 부분이라고 적어 놓으시고. 증축 부분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자, 판례 보기는 뭐 한번 보시면 돼요. 동산이 부동산에 부합이 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인데 이거는 맨 끝에 가면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고. 자, 밑에 가서 효과 갑니다. 그러면은 동산의 가격이 크다 하더라도 어디에 붙어 본다고? 부동산에 붙어 보는 거야.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다 말이야. 나물은 동산이죠. 부동산에 부합시켰을 때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고?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야. 가격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밑에 기업번에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만다 취득한다. 그래서 이 나무 가격이 3천만 원인데 땅값은 뭡니까? 100만 원도 안 된다. 그래도 붙어본다 붙는다 붙는다는 얘기야. 됐어요? 자, 다음 페이지. 그 붙었다. 그럼 다음 페이지 가서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배 청구할 수 있겠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나무 가격 달라고 할 수는 있어 없어? 있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니은번에 이제 그 내용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복이 있는 거 요 3월달에 할 거고요. 밑에 가서 부합의 예외, 아까 설명했던 겁니다. 임차인과 같이 고는, 타인의 고논에 의해서 부합시켰을 때는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죠. 두 번째 줄까지 줄 것이고, 부합시킨 자 겁니다. 자, 이 사람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죠. 고논에 의해서 나무 심기면 누구 거다? 임차인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259페이지에 그 판례복이 밑에 가면 부합의 예외 나와 있잖아. 타인 고논에 의해서 부합시킨 경우에는 누구 거다고? A번 나오잖아. A번. 부합된 물건이 타인 고논에서 부속시킬 때는 아까 법 좀 읽어봤잖아요. 그 부합물은 부동산의 소유자가 소유되지 않고 그것을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된다. 그럼 누구 거다? 임차인께 된다. 그래서 이제 B번에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있는 사람이 나무 심으면 누구 거라고? 임차인, 지상권자, 전세권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C번 따라서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관련 판례 보기 나오는데 토지 임차권에 대해서 나무를 심었잖아. 이 나무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잖아. 토지가 경매돼도 이 나무는 넘어간다. 경매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그 얘기야. 예? 이거 보시면 되고 넘기세요. 자, 넘기면 나머지 넘겨보시면 되겠고요. 넘겼습니까? 자, 나머지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있죠. 2번. 고논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받았음이 없이 자주고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29회 때. 토지 소유자의 승낙 받지 않고 임차인이 승낙을 받아서 나무 심었다. 이거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자, 칠판 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임차인이 나무 심으면 누구 겁니까? 임차인 거지. 근데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가 정인한 놈이 나무 심었어요. 이 사람 고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면 이거는 부합한다고요. 알겠어요? 이게 29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나중에 기출문제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그거 한번 체크하시고 니은번 우리 아까 했습니다. 토지와 건물은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부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했잖아. 그 내용이고 자, 디귿번 또 나왔습니다. 농작물 부합해야 안 해? 이 158페이지 가면 나온다 그랬죠. 너 경작자 수입니다.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리얼번에 가면은 명인 방법을 갖추면은 두 번째 줄에 부합한다 안 한다? 명인 방법 인목 등기가 되면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되니까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연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증축 부분 찾았습니까? 드디어 나왔습니다. 증축 부분이 시험에 4번 나왔습니다. 증축 부분은 부합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럼 건물 소유자 거죠?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그 밑에 판례 보기도 그 내용입니다. 읽어보시면 돼요.
자, 옆에 가서 이제 동상간의 부합 나옵니까? 자, 옆에 가서 257조. 자, 옆에다가 그림 그려놔야 돼. 무슨 그림 그리냐? 이렇게 그려놔야 돼. 예? 옆에 그림을 그립니다. 자, 우리가 옆에 이제 그림 그립니다. 어떤 그림을 그냐? 자,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붙였어. 누구 걸까? 예? 누구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법에 되어 있다니까. 근데 우리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아빠가 이렇게 큰 거야. 아들 세훈아 이거 네 거 작은 거야. 붙이면 누구 거야? 아빠 거 이랍니다. 애도 다 알아. 맞아요? 자, 이럴 때 이제 뭡니까? 주종을 부합할 때 당시에 주종을 구별하실 때는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되어 있어. 무슨 말이겠죠? 자, 그거 갑시다. 어떻게 되는가? 257조 있습니까?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줄 거 놓고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가단 비용을 요하는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자, 현관편 일단 어디에 놓습니까? 동산과 동산의 부합입니다. 그 소유자는 누구이 됩니까?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돼 있어요. 거기 현관편. 동산과 동산을 붙였을 때는 주종 구별할 수 있을 때 줄 거 놓고 누가 한다고?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이 말입니다. 합리적이죠? 자, 그 다음에 부합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을 때는 그러면 비슷해. 그 그림 놔야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 자, 그럼 합쳤다. 이거 누구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합쳤다 누구게 됩니까? 각각 을의 공유. 각각 을의 뭐라고? 공유. 각각 을의 공유. 되십니까? 자, 그래서 부합 당시 줄 거 놓고 현관편. 부합 당시 가입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의 현관편을 시면 돼요. 공유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한데, 혼한은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준용됩니다. 전조의 규정은 전조가 257조 화살표 딱 해놓고 동산과 동산이 혼화에 가는 경우에도 준용을 한다. 혼화가 뭡니까? 섞이는 거죠. 기름하고 물을 섞이는 것이 경유하고 휘발유하고 섞이는 거 혼합니다. 여러분 경유차인데 휘발유 한번 집어보세요. 이게 그 유명한 혼합니다. 차 갑니까 안 갑니까? 난리 납니다. 그거 갔다가 큰일 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공이에요. 가공은 뭡니까? 첫 번째 줄 타인 동산에 공작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옆에다가 요거 해놓습니다. 천. 이걸 천을 가지고 양복을 만들었습니다. 천의 소유자는 갑이고 양복을 가공자가 을이에요. 양복을 만듦으로써 자, 우리가 이제 천값은 5만 원 빼야 하는데 양복 많으니까 100만 원 돼요. 네? 천값은 5만 원인데 양복값은 얼마라고? 100만 원이야. 그러면 가액 증가가 현저히 다액으로 됐죠? 네. 그러면 누구 소유다? 가공자 소유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 법에. 아시겠죠? 네. 그래서 소유자가 누가 가져가고? 을이 가져가고 을은 가백이 뭐 하면 돼요? 5만 원 주면 됩니다. 합리적이죠? 네. 그 법에 이렇게 돼 있어. 알겠어요? 네. 그래서 민법은 전부 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해결하는 게 다 돼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원칙 있죠? 재료주의가 뭐냐면은 재료를 제공한 사람은 원래는 누구 거다? 각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259조 타인의 동산을 가공할 때 그 물건의 소유권은 현관편 원재료 소유자에게 속하지만 밑에 가서 259조 밑에 2항 1항 돼 있는데 그러나 돼 있죠? 이거 위에 연결해 하면 됐긴데 그거 분리가 해놔가. 자, 그러나 가공으로 해서 가액 증가가 현저히 줄 것이고 현저히 멀 때 다액일 때는 가공자 소유라 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 양복 소유자 누구 되겠다고? 가공자 얽게 되는 거야. 가액 증가 현저히 다액이니까 몇 배 올라갔습니까? 20배 올라갔잖아. 맞나요? 네. 20배 올라갔으니까 누구 거다고? 을 거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갑니다. 밑에 2항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당연한 겁니다. 가공자가 재료 일부를 제공할 때는 가액의
가액은 전항의 증가액에 가액한다는, 뭐 가상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용은 중요한 거 아니고. 자, 그래서 거기까지 끝났고, 이제 어디로 가냐면, 취득시효를 가는데, 우리가 이제 선의취득이 있죠? 선의취득이 있죠? 자, 이 선의취득이 255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어디서 배워야 되냐면은, 어디서 배워야 됩니까, 원칙이? 동산의 물권 변동에 배워야 됩니다. 다른 책도 다 그래야 되는데, 여기 딱 집어넣어놨어요, 이 책은. 예. 자, 그래서 이제,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옆에서 3월 달에 할 건데, 대강 어떤 내용이냐면은요, 판서 노트에 한번 보세요. 41페이지가 그럴 거예요. 41페이지. 선의취득이에요,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뭐냐면은, 우리 판서 노트 보시면, 원래의 소유자가 갑이 A인데, 갑이, 자, 여기 이제 누구냐면 이모입니다. 이모로부터,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빌렸는데, 이 사람이 팔아 제낀 거야. 누가? 조카 새끼가. 그래서 이제 선의취득은요, 타이틀이 조카 새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호로 새끼는 어디서 한번 들어본 것 같은데, 어디서 배웠습니까? 안 해요. 협의 무권대리. 공부 좀 했나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 협의 무권대리 할 때, 아버지 재산을 허락도 없이 팔아 제꼈다. 1억짜리 5천만 팔아 제꼈다. 무슨 새끼를 했어요? 호로 새끼. 그랬을 때 법률하게 어떻게 되느냐? 배웠었죠. 자, 이거는 뭐냐? 조카 새끼예요. 자, 이모가 자전거를 빌렸는데, 이 조카 새끼가 권리도 없는데, 무슨 권리자라? 무권리자가, 무권리자가 매매 계약 해버린 거야. 에? 매매했는데 유효하게 매매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교차리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중고 거래 팔아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받은 사람이 선의이고 무과실로 평온공연하게 점유를 하면은 이 사람을 최초의 취득자로 본다. 이게 뭐예요? 선의취득입니다. 됐어요? 그럼 성립요건이 선의취득은 첫 번째 동산을, 자전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을 무권리자가 유효한 거래 행위를 하고 받은 사람이 선의이고 무과실 평균하게 점유하면은 얘가 원시취득한다. 다섯 번째 효과가 원시취득이다. 그 최초 취득자이기 때문에 얘가 얘한테 가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됐어요? 이게 선의취득의 내용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실제 있었던 얘기야. 7년 전에, 우리 한 7년인가 6년 전인가? 하여튼 그때 우리 수강생이 있잖아요. 네,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을이에요, 을. 자, 이모로부터 자전거를 빌린 이 조카 새끼가 이 수강생한테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몰고 대공원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모가 탁 나타나서 막습니다. 내 자전거를 네가 왜 들고 가냐. 도둑질했지. 그래서 뭡니까?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데려갔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전화 왔죠. 삐리리리 전화 왔어요. 원장님 이거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249조. 그 사람이 알아들으면 뭐래요? 249조 뭐죠? 그건 뭔데요? 선의취득. 했는데 선의취득 알아듣으면 뭐래요? 듣긴 들었는데 그건 뭔지 설명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 자, 경찰한테 얘기해줘야 돼요. 동산을 무권리자로부터 유효한 돈을 주고 매입을 했잖아. 유효한 거래 행위를 했고 내가 선의 무과실로 점유를 해왔다. 내 거는 생각하고 점유하고 있으나 맞죠? 평공연하게 점유를 하면은 내가 최초의 취득자가 된다. 그러면 이 이모가 내한테 뭐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내가 최초 취득자다고.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이 이모가 뭡니까? 도둑질 갖다 도둑놈이라고 뭐라고 세워도 나는 이 자전거에 대한 최초의 취득자이기 때문에 그냥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경찰한테 뭐랬어요? 그 249조 설명을 딱 해주면서 이 얘기를 쫙 해주니까 경찰도 오야죠. 경찰이 뭡니까? 민법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민법 검색해가지고 딱 있네 이러더라고. 맞죠? 도둑질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이모가 뭐랍니까? 나 어떻게 하는 데를 갑니까? 그래서 어떻게 조카 새끼를 죽여야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조카 새끼를 죽여야지.
너희들 왜 그러노? 나는 무슨 취득자다? 원시 취득자. 나 최초 취득자야. 이거 당당하게 꺼지고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이 공부를 안 배워도 상식적으로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돼.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아시겠죠? 이게 선의취득의 내용인데, 지금 뭐, 표시하기도 뭡니까? 두렵습니다. 왜? 19회 시험 나오고 난 다음부터 한 번도 안 나왔단 말이야. 알겠어요? 그 설명해주면서 뭡니까? 짜증내는 거야. 나는 짜증나는 거야. 왜? 해줘서 안 나올 건데. 아시겠죠? 십몇 년 동안 뭡니까? 출제위원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또 안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럼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설명했잖아, 지금. 맞죠? 설명했잖아. 맞죠? 자, 그래서 255페이지는 선의치도 나와 있죠? 선의치 나오면 옆에다 잘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예? 잘 안 나온다 해놓으시면 돼.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내용 쭉 돼 있는데 이 내용은 3월 달에 시간 날 때 한번 뭐 보도록 합시다. 네. 자, 됐고. 자,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갑니다. 점유취득시효에 갑니다. 244페이지 취득시효 있죠? 밑에 가서 의에 줄 끊었습니다.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같은 외관이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그 사실 상대로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법률 요건이 취득시효다. 그래서 일정 기간, 이게 뭐냐면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서 점유하면 마음으로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취득시효인데 밑에 보면 부동산 취득시효가 있는데 점유를 해서 취득하는 거는 20년이고 등기가 된 상태에서 점유를 했을 때는 10년을 줄여주는 거야. 근데 동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20년이 아니고 반 까주는 거야. 10년부터 시작해. 10년인데 또 선의무과실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5년을 까줍니다. 그래서 245조, 246조의 내용이요. 자, 밑에 가서 주체는 우리 같은 자연인도 되고 법인도 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에요. 그 얘기고 취득시효 할 수 있는 권리 별표한 게 해놓으시고요. 26회 기출해 놓습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는 몇 페이지 핍니까? 49페이지 피시고. 자, 이제 취득시효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시효. 자, 우리 판서노트 몇 페이지입니까? 49페이지 폈어요? 자, 그러면 취득시효의 대상부터 봅니다. 자,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는 권리부터 봅니다. 권리는 자, 우리가 물권법에서 취득시효 대상이 되는 권리에서 물권법은 몇 개의 권리가 있습니까? 8가지 물권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소유권 나오죠. 소유권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20년간 평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면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용인물권. 자, 용인물권 뭐 있다고 우리 외우고 있잖아. 지전이죠. 지상권, 지역권, 그 다음에 전세권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주의해야 될 게 뭘 주의해야 되느냐. 이 지역권은 그냥 지역권이 아니고 법조문에 계속되고 표현돼야 돼. 표현된 지역권이 됩니다. 계속되고 뭡니까? 표현된 지역권 안에서. 요건 뒤에 가면 설명합니다. 지역권 할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질권 됩니다. 근데 질권은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우리 시험 범위 제외니까 시험에 안 나와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옵니다. 분묘, 기지권. 분묘, 기지권.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 분묘, 기지권.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점유권 할 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점유권 할 때 했는데 분묘, 기지권은 자주점유입니까? 타주점유입니까? 타인의 토지에 임야를 설치했잖아. 분묘를 설치했단 말이야. 그럼 타인 토지에 임야 했기 때문에 자주가 아니고 타주죠. 등기합니까? 안 합니까? 20년 지나면 시효 취득하지만 등기하지 않는다. 요거는 유일하게 등기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지루지급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한다. 이렇게 해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뭡니까? 기억할 필요가 없고. 자, 그러면 여기 권리에서 빠지는 거. 점유권은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사실상 지배하면은 점유권이란 권리가 인정이 돼야 안 돼? 되니까 20년 갈 필요도 없어요. 그 시효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야, 점유권은. 알겠어요? 네. 20년 갈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저당권. 이게 시험에 26개 때 시험에 정답은 나왔어.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닌 것을 고르죠. 저당권. 저당권 한번 볼게요. 저당권 한번 이해 한번 해보자. 갑이 갖고 있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5억짜리인데 돈이 없어서 3억을 대출을 받으십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은행인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돈만 빌려놨고 저당권만 설정만 해놨잖아. 네. 맞아요? 네.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하기 때문에 뭐 점유하고 20년이니까 점유가 안 되기 때문에 성립 요건이 갖추신다, 안 갖추신다? 안 갖추셔야 그래서 시효 취득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권리입니다. 유치권도 시효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리비, 공사대금 안 줘가지고 유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시효 취득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중에서 26개 시험 정답으로 나왔던 게 뭐다? 저당권이다. 저당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물건입니다. 자, 시효 취득할 수 있는 물건에서는요, 자기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내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또 점유도 하고 있는데, 저 옆에 자꾸 와가지고 뭡니까? 동생이나 형이 와가지고 내 건데, 지 건데, 어떻게 합니다. 자, 몇 년만 지나면 돼요? 20년 아니야. 등기됐으니까 10년만 지나면 영원히 내 원시 취득자입니다. 그럼 자기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뭐 지라지라 하면 됩니까? 내가 뭐라 해야 됩니까? 우습부면 돼요. 뭐가 완성됐습니까? 등기부 취득시효 완성됐거든. 아시겠죠? 영원히 뭡니까? 내 거다. 알겠어요? 예. 그래서 뭐 지라 하든 말든 뭐 돼요? 생각하면 됩니다. 뭐가 돼 있으면 등기되고 점유하고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영원히 돼 있고요. 아시겠죠? 자기 부동산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부동산의 일부. 자, 27회 때 나왔던 거예요. 부동산의 일부. 요게 이제 시험에는 토지의 일부도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이때 할 때는 무슨 절차 거쳐서? 분필 절차. 무슨 말이겠죠? 분필 절차를 거쳐서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나왔던 거. 27회 기출. 세 번째. 공유 지분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번째. 국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 재산으로 나누어지죠. 행정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가 없고 일반 재산은 시효 취득할 수가 있다. 됐어요? 자, 26회 때 시험 지문에 나왔던 겁니다. 일반 재산 시효 취득할 수 있다. 17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일반 재산. 옛날에는 17회 시험에 나왔을 때는요, 이게 잡종 재산이랬거든. 근데 이름이 어떻습니까? 잡종스럽죠. 네. 그래서 일반 재산으로 바꿨어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잡종 재산이라 했는데 이제는 이런다 쓴다 안 쓴다? 안 써요. 그래서 17회 낼 때는 잡종 재산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로 바뀌었다? 일반 재산. 그래서 잡종하니까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살짝 바꿨습니다. 그래서 일반 재산을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이게 대상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요건입니다. 요건. 자, 요건에서는 점유 취득시효. 취득시효의 요건은 자, 첫 번째 몇 년간? 20년간. 두 번째, 평온, 공연하게 자주를 점유하고. 세 번째, 등기함으로써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로 점유하고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을 한다. 됐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자주 점유하고 등기함으로 취득하는 게 점유 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취득시효는 몇 년입니까? 20년. 아, 이미 등기가 돼 있어. 이미 등기가 돼 있어. 그러니까 또 여기다가 또 뭐까지 플러스 되면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플러스 되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 갖다 주고 선의무과실 플러스 되면은 몇 년을 줄입니다. 10년으로 반 까줍니다. 됐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등기가 되고 점유를 한 지 10년이 지나면 옆에 친인척들이 지 땅이라고 뭐라 해도 영원히 뭡니까? 내 땅이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효력이.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요건. 이렇게 요건을 갖추면은 효과가 무슨 취득이라고요? 원시 취득이다. 최초의 취득이 되기 때문에 자, 취득이 되고 또 어떻게 됩니까? 소급효가 있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는 거야. 자, 일단 소급효가 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잖아. 최초 취득자니까 원래 소유자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 나중에 이건 몰라도 요 두 가지는 알아야 돼. 자, 요거는 일단 요거 지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읍시다. 아, 괜히 했다. 자, 그러면 언제까지 소급한다고?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합니다. 소급해요.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제 봅시다. X 토지를 자, 갑이 을이 이제 점유자예요. 점유자가 몇 년간? 이 사람은 소유자예요. 소유자인데 몇 년간? 20년간. 이거 갑이죠. 20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년? 20년간. 두 번째, 평원 공연하게 자주 점유하고. 자, 뭐함으로써?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안 한다? 한다, 이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럼 취득했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냐면은 245조의 1항에 의해서 취득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줘야 되죠, 소유권. 맞죠? 이 소유권을 줍니다. 주면서 뭐 하냐? 그래, 네가 가져가. 자, 20년 동안 사용료 2억이다. 20억이다. 할 수도 있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소급해가지고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무슨 취득자로 본다? 원시 취득자로 봐서 얘가 얘인 때 월세 내놔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다. 그게 밑에 나오는 거라고. 알겠죠?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아, 그래 되는 거예요. 맞잖아. 245조에서 등기함으로써 취득한다. 그럼 소유권 취득했지만 얘가 20년 동안 사용료 한 1년에 1억씩 해가지고 20억 달라고 할 수도 있죠. 1억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소급해서? 점유 개시시까지 소급해서 원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월세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월세가 뭐였어요? 부당이득 반환. 우리 아까 점유자와 회복자 관계 했을 때도 월세 받은 거 내놔라 한다 그랬잖아. 그거 뭐랬어요? 부당이득 반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됐어요. 자,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점유 취득시효의 하 문제 쉽게 나왔을 때 그리고 중 문제 정도까지 풀 수 있어요. 근데 상 문제 풀려면은 이 뒤에 있는 판례를 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보면은 요까지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돌아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를 할 거예요. 자, 책에 이제 정리하러 갑시다. 244페이지 소유권과 그 밖의 재산권 나와 있습니까? 소유권, 주권 없고 중요한 거는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상권, 전세권, 질권, 광업권, 어급권 다 있는데 우리가 지지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그런데 이제 뭐가 빠졌습니까? 분묘기지권도 적어놔야 돼요, 밑에. 분묘기지권이 시험이 잘 나옵니다. 등기한다 안 한다. 근데 걔는 등기 없이도 시험합니다. 분묘기지권 시효 취득하는 권리입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245페이지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는 권리 어디에 포인트입니까? 점유권, 유치권, 그 다음에 뭘 적어놔야 돼? 저당권 빠졌죠. 저당권이 시험이 나오는데 저당권이 없네 이게. 있어요? 저당권 있네. 맞네. 저당권 앞에 있네. 잘못 봤어요.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의 관로에 저당권 돼 있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저당권, 점유권, 유치권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뭐 동철이 알죠? 형소권 같은 경우도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 자, 그리고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만 된다 그랬죠? 계속되고 표현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자, 밑에 가서 취득시효의 대상입니다. 자, 타이틀에 된다 안 된다 하면 돼. 부동산 일부 돼 안 돼? 된다 그랬죠?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 객체가 된다. 공유 지분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된다. 가능하다 줄 것이고. 자기 소유 부동산 돼요. 된다. 그래서 시험 문제 된다 안 된다만 나온다니까. 그다음에 국유재산은 행정재산 안 되고 일반 재산. 그렇죠. 밑에 보시면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첫 번째 줄 인정되지 않지만 일반 재산은 된다 줄 것이면 되죠. 됐고 공용 부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공용 부분 시효 취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그 밑에 판례 별표 해놓고 공용 부분 시효 취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시험에 두고 나왔어요. 지문에. 성명불상자가 뭐예요? 성명불상자. 이름을 모르는 사람을 성명 뭐랍니까? 불상자라고 합니다. 됐어요? 그 사람 시효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름이 분명하지 않아도 시효 취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됐습니까? 자, 있습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넘깁니다. 다음 페이지에 점유 취득 시의 요건 나옵니까? 자, 그래서 평온 공인하게 자주로 점유해야 되죠. 첫 번째 줄에 직접 점유든 간접 점유든 포함하고 있다 줄 것이고 점유자나 소유자를 평온 공인하게 점유한 것으로 뭐 됩니까? 추정이 된다. 그 다음에 3번의 내용은 명의 수탁자는 직거래 생각 안 하죠. 타주 점유이든 시효 취득할 수가 없다. 그 얘기 줄 것이면 되고요. 그 밑에 5번은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옆에 가서 20년간 점유가 뭐 돼야 됩니까? 계속돼야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산점 바라볼게요. 기산점이 뭐야? 시작점. 기산점이 이제 한자거든요. 기산점은요, 시작 시점. 이게 뭐야? 우리 한글로 바꿨을 때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 시점은 어떻게 되는데요? 원칙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없어? 점유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20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임의로 기간을 정할 수는 없다. 그걸 줄 것이에요. 두 번째 줄에. 임의로 선택할 수는 없는데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 찾았습니까? 예외.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내가 30년 점유를 했어. 그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이게 뭐예요? 역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몇 년만 되면 된다? 20년만 되면 된단 말이야. 자, 기산점 다시 얘기할게요. 점유를 시작한 시점을 해야 되는데 변경 뭐 이거를 자 점유 개시한 시점으로 봐야 되는데 임의로 정할 수는 없어요. 근데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소유자 똑같은 사람이다. 몇 년만 되면 돼? 20년. 거슬러 올라가서 20년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임의로 정할 수가 있다는 거야.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만. 됐어요? 자, 됐어. 그 다음 됐고. 그 다음 밑에 갔어요. 자, 밑에 판례 내용이 위에 있는 내용 그대로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2번입니다. 시효 완성 전에 점유가 뭐 돼야 됩니까? 승계돼야 됩니다. 자, 승계는 199조인데 요거는 209페이지 참조 그러시고 나중에 209페이지 찾아보세요. 209페이지 가면 199조가 나옵니다. 자, 199조.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떠냐? 그때 이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어요. 어떤 그림을 그리냐면 갑이 10년을 점유를 했고 악입니다. 을이 15년 점유를 했는데 선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요 갑이 이렇게 점유를 했고 을이 이렇게 15년 점유를 했는데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울러 주장할 때는 뭐까지 승계한다? 하자까지 승계한다. 들어봤어요? 악의 25년 요 내용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점유해야 하는 것은 앞에 사람까지 같이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번의 세 번째 줄까지 줄 것이면 되고 옆에다가 209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가서 이제 점유 취득 시의 완성이 효과입니다. 자, 그러면 20년이 완성이 되면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무슨 청구권이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뭐가 생긴다?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가서 두 번째 줄에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취득을 위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 시 완성으로 등기 없이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넘기면 돼요.
거기 다음 페이지에 그 내용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점유 취득 시효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은 뭐라고요? 무슨 취득?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이죠. 죽으시고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이지만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는 내용 줄 것이고. 자, 보세요. 시효 완성됐잖아요. 효과는 원시 취득이지만 얘 보고 뭐라고? 이전해달라고 청구를 한다. 이 말입니다. 효과는 원시 취득이지만 무슨 청구한다고요? 이전 등기 형식을 취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동그라미 1번의 별표입니다. 등기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채권적 청구권으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만 뭐가 계속되는 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다. 별표해놓고 현관펜 크게 해놓으시고 시험에 3번 나왔던 겁니다. 뭐를 하면은 점유를 수반하면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는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밑에 3번에 등기 청구의 상대방 나와있죠. 요거 옆에부터 3월달 적었어요. 3월달. 여기서부터 판례 내용이 막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는 3월달에 합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도 3월달. 오케이? 3월달 다 3월달입니다. 그거 하다가 뭡니까? 나중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하고 난 다음에 3월달 여기까지 정리를 빨리 합니다. 다음 이제 돌 때는 설명하고. 자, 판례 내용 들어갑니다. 쫙 하잖아요. 그림 그려놓고. 자, 우리 판수노트에 보면은 50페이지 있거든요. 넘겨보세요. 판수노트 50페이지에 넘기면 막 그림 그려놓고 그게 판례들 막 적어놨거든. 지금 그 그림만 대강 봐도 돌겠네. 맞죠? 그 내용을 설명해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요거 하고 또 요것도 설명해 주고 할 건데 나중에 5, 6월 때 가면 요것도 해주면서 요것도 해주면서 하는데 도저히 요거는 안 되겠다. 그러면 요까지만 공부하고 치아 푸는 거예요. 공부를. 그리고 이것까지 하다가 머리 뭡니까? 폭발하면 오히려 많았어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하시고 만약 이게 이해가 되고 이제 정리가 된다 그러면은 요거까지 하면 돼. 그 점유취득시효는 10년 동안 몇 번 나왔냐면 8번 나왔습니다. 8번 나왔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네. 잘 나오는데 두 분 안 나왔어요. 그래 안 나왔는데 8번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반드시 다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게 뭡니까? 거기서 6문제입니다. 2문제는 여기서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있는 거고 6문제는 여기 있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야지 맞출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은 3월 달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요. 252페이지로 가서 소유권 취득의 효과 나오죠. 이제 거기 이제 돌아와서 이거예요,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판례들이 엄청나게 있고, 그 다음에 효과가 뭐라고요? 이겁니다, 이제.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고, 소호표가 있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적이시고, 취득시에 의한 권리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이다. 그리고 2번에 줄 것입니다. 247조 1항. 언제까지 소급한다 그랬어?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한다. 됐습니까?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가시면 원소유자에게 상환할 필요가 없다. 아까 월세 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없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원시취득과 소득표에 제한 나와 있죠. 이거는 그냥 참고사항을 보세요. 참고사항을 보라는 얘기는 뭐예요? 뭐 알아서 하시라. 그까지 하면요 머리 돕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하시면 되겠고, 등기부 취득시효 갑니다. 등기부 취득시효는 245조의 2항이야. 1항이 뭐예요? 점유 취득시효. 2항이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2항.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간 소유 의사로 표현 공인하게 선의이고 과실 없이 부동산을 점유할 때는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객체가 등기가 돼 있어야 되죠? 네.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한 등기, 소유권 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자, 줄 것이고, 부동산 일부는 등기부 취득시효 돼? 안 돼? 안 돼요. 등기 자체가 안 됩니다. 일부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돼 있습니다. 등기가 돼야 되는데, 요거 첫 번째 줄 끝에 가면은 중간에 등기가 돼 있는데, 이 등기가 적법한 등기일 필요는 있다 없다? 줄 거 첫 번째 보시고, 적법한 등기가 아니어도 됩니다. 몇 년만 되면 돼? 10년만 되면 돼. 그 얘기입니다. 적법 유효한 등기 마친 자의 필요는 없다. 무효 등기도 포함된다. 무효 등기도 포함되면 돼. 몇 년만 되면 돼? 10년만 되면 돼. 자, 2번 갑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10년이 아니고 앞에 사람까지 합쳐서 몇 년만 되면 돼? 10년. 거기서 이제 그거 줄 거면 돼. 10년간 반드시 그 명의로 등기되는 것이 아니고 앞에 사람과 아울러 등기되어 있는 것도 포함할 수가 있답니다. 자,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등기에 대해서 내용 정리를 했고요. 여기에 등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넘기면 평원 공연하게 자주에다가 뭐까지 플러스 된다 현관펜? 선의이고 무과실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에 무과실이라 나와있죠. 과실 없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믿고 점유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니은번에 줄 거 넣습니다. 등기부 취득 시의 선의 무과실은 등기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자, 현관펜 점유 취득에 가는 것이다. 됐어요? 점유할 당시에 선의이고 뭐만 됩니까? 무과실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별표 해놓고 언제 당시 현관펜? 점유 개시 당시. 찾았습니까? 그래서 등기 점유는 뭐라고요? 점유 당시에 선의 무과실이란 말이에요. 점유. 됐어요? 입증은 누가 합니까? 자, 칠판 보세요. 평원공연 자주는 뭡니까? 점유하고 있으면 추정이 됩니다. 197조 1항에서 추정이 되는데 무과실은 추정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뭐 해야 된다? 입증을 해야 된다. 줄 것이고. 그래 돼 있죠? 자,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등기부 취득 시의 효과입니다. 소유권 취득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바로 취득이죠. 바로 취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줄 10년간 점유할 때는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이전 등기 청구권에 문제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고. 자, 소급한다. 언제까지 소급한다고요? 점유 개시 시까지 소급해서 원취득하는 겁니다. 옆에 갑니다. 동산의 취득 시효는 동산은 일단 부동산 몇 년부터 시작했는데 20년. 동산은 10년이야. 근데 선의 무과실 들어가면 또 5년 후 반 까줍니다. 자, 이거 보고 끝냅니다. 동산 잘 낸다 안 낸다? 우리 출첵위원들은요 부동산에 눈이 맞춰있기 때문에 동산은 잘 안 냅니다. 자, 1항 10년간 소유이사를 평공인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몇 년이다? 동산은 10년. 전항 점유가 선의이고 과실 없이 선의이고 뭡니까? 무과실로 점유됐을 때는 반가줍니다. 5년. 됐어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동산은 짧게, 이 책에도 짧게 나온 이유가 잘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됐죠? 자, 선의 취득은 넘어가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이 정리됐죠? 자, 그러면 이제 262페이지 공동소유를 보도록 할 겁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10분 쉽니다.